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6일 밤부터 27일 낮까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양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충남도 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충남방송이 지역 곳곳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가 축사 지붕의 열을 차단하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축사 내부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어 가축 생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각 시군이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충남 지역은 26일 밤부터 27일 낮까지 위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최대 초속 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선박과 양식장, 비닐하우스, 건설 현장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시군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25일 서산 천수만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양 지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 대해서는 선박을 피항시키고 선박끼리 결박, 또 가두리 양식장의 결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제로화되는 건데 이런 태풍 상황에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외출을 삼가하시고 만반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바비 북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와 시설물을 고정하고 과수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묶어야 합니다. 또 고추와 인삼 등 노지작물은 배수로 재정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벼의 경우 도열병과 흰잎 마름병, 고추 등 밭작물은 탄저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방제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야외 작업을 하지 말고 기상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태풍 북상 소식에 충남 서해안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태안해양경찰서 이성일 홍보실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닷가의 경우 가장 먼저 선박이나 시설물 피해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 장마 기간 태안에서는 이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해 어선 여러 척이 파손됐었는데요. 이 어민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태풍 진행 상황 관련한 뉴스 예보나 뉴스 보도를 계속 주시하여야겠습니다. 일단 어민의 재산 1호라 할 수 있는 어선이나 양식장 등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인데요. 호줄이나 닷줄, 충격 완충 펜다 등 계류 고박 상태 확인과 함께 각종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태풍 융잉이었죠. 강한 바람에 장력을 이기지 못한 닷줄이 끊겨서 유실 선박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호줄 보강 등의 대비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은요, 전복, 파손, 침수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육상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소중한 재산 피해나 2차적인 해양 오염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업이나 선박 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낚시와 같은 이런 여가 활동도 기상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주의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네, 낚시나 해루질을 포함한 각종
각종 해양 레저 활동은 당분간 태풍이 지날 때까지 절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 기구 소유자는요, 해상이나 해변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육상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재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해상, 특히 그 원거리 레저 기구는요,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미리 조기 귀향과 사전 피양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해양경찰도 관련 계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안해경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25일부터 단계적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서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있고 태풍의 진행 경과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피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나 경비함정 등 최일선에서도 2교대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 취약 항포군의 어선과 해상 양식장 등 시설물에 대한 예방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는 직간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해상 출어선의 조기 귀향이나 피양 조치를 최종 확인하고 관내 어선 출입항 통제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제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태풍 관련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보도 뉴스를 계속 청취하면서 태풍이 오기 전까지 태풍 대비 요령과 함께 주변 안전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고 태풍이 지날 때는 절대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유사시 긴급 신고 전화 119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안해양경찰서 이성일 홍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청양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70대 남성으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함께 사는 가족은 없으며 홍성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천안과 아산에서도 각각 70대와 50대 주민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천안 순천향대에서 25일 간호사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던 응급중환자실 간호사 2명입니다. 또 기존 확진 간호사의 지인 1명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2일부터 확진된 순천향대 의료진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나온 응급중환자실은 코호트 격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는 다른 곳으로의 감염 우려는 적다고 보고 전날 중단한 외래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홍성 전통시장 5일장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5일장을 9월 1일까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성군은 전통시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홍성과 광천, 갈산 전통시장의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PC방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다른 PC방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노래 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 뷔페와 헌팅 포차 등 12종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다음 달 6일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 시설에 사실상 포함되면서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는 이곳은 줌바 댄스 교습소. 영업 중단 시설임에도 현장에서는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25명에서 30명 정도. 일부 한식 뷔페도 영업 중단 시설인 건 알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고요. 여기 일회용 장갑 이렇게 끼고 반찬 이렇게 드시고.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오락실도 관리가 허술합니다. 손 소독제는커녕 출입자 명부도 없는 곳도 있고 명부가 있어도 관리가 안 돼 있으나 마나입니다. 코로나 때 적은 적 있어요. 여기 쪽은 별로 사람이 안 와서요. 충남도와 각 시군은 고위험 시설의 영업 중단 행정 명령서 전달이 끝나는 대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급격하게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까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초기에는 현장 지도라든지 이제 안내 형식으로 했고요. 그 이후라면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에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서산에선 축사 지붕의 열을 차단하는 시설을 도입했는데 내부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에 있는 한 젖소 농장입니다. 대형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스프링클러도 물을 뿜으며 열기를 식힙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차단막은 뜨거운 햇빛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열 반사에 효과적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막은 주로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쓰이는데 부직포를 알루미늄으로 바꿔 축사에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바깥 온도는 35도, 축사 내부 온도는 31도를 가리킵니다. 더위에 취약한 소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평소 여름 때 보면은 한 50%는 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움직임에서 알아요. 더우면 소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대세금질도 많이 해요. 그리고 눕기도 하고 그래요. 소는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료를 먹는 양이 20% 떨어집니다. 결국 영양분이 부족해져 우유 생산량도 10%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충남에선 가축 2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는 처음으로 축사 지붕에 열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원 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가축들 사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을 통해서 축사 내 온도가 한 3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더위로 인한 질방도 예방할 수도 있고 가축들의 생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축산농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힘든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이 조성됩니다.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은 2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읍면동에 있는 모든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열기를 낮추기 위한 쿨루프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배관 청소,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천안과 서천 등 23개 마을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도내 전체로 확산될 계획입니다.